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미소인데요. 최근에는 미소 지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마다 좀 어둡고 무거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죠. 그럴수록 이 영상 보시면서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시면서 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3번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미소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할 때 일부러 미소를 지어본 적 있나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립스틱을 바르거나 립밤을 발라 입술을 촉촉하게 만든 후에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보세요.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연필이나 볼펜 한 자루를 가로로 잡고 이빨 사이에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입술을 붙이고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보세요. 그런 상태를 약 10초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더 기분이 업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소를 많이 띌수록 사람들이 호감을 사기가 쉽죠. 따라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하급자들은 미소를 자주 짓습니다. 이때 미소는 저는 당신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보다 힘이 세니까 당신 기분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는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의 경계를 늦추고 그 사람 마음을 달래는 역할을 합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는 미소를 자주 지을까요? 보통 상급자들은 미소를 잘 짓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힘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미소 짓는 횟수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호적일 때에는 상급자가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고 하네요. 즉, 하급자는 언제나 미소를 짓지만 상급자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미소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미소를 짓는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는 여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교와 우호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들이 더 많이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자보다 약자가 더 많이 미소 짓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사춘기가 지나면서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호르몬 분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입술을 두터워지게 하는데요. 도톰한 입술을 움직이면서 활짝 웃는 여성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미소 짓지 않는 남성들은 쿨하고 더 남성적으로 보입니다. 딱딱하고 근엄한 얼굴에서 어쩌다 한 번씩 옅은 미소가 살짝 지나가면 더 매력이 넘쳐 보이죠. 반면에 미소 짓지 않는 여성들은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어쩐지 불행해 보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해부학자 르시엔 드 몰로뉴는 진실한 미소에는 두 쌍의 근육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은 얼굴의 아래쪽 측면에서 입꼬리까지 붙어 있는 큰 광대근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볼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때 이빨이 드러나기도 하죠. 두 번째 근육은 눈을 에워싸고 있는 눈둘레근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눈이 가늘어지고 눈꼬리에 주름이 집니다. 눈웃음 칠 때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보통 큰 광대근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눈둘레근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만족스럽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눈가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굴의 근육과 뼈의 성장은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전에 남녀 얼굴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얼굴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턱의 성장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아들이 애띤 얼굴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턱선이 굵어지고 사각으로 변합니다. 이런 턱으로 활짝 미소를 짓기는 쉽지는 않겠죠? 남성의 권위를 나타내는 미소들이 있어요. 우선 두 입술이 붙어 있는 채로 입꼬리가 옆으로 늘어나는 입을 봉한 미소입니다. 얼굴을 가로질러 길쭉한 선이 생기는 이런 미소는 강한 인상을 풍기면서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얼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소입니다. 또 입을 꽉 다문 미소가 있는데 이것은 미소를 억제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은 속은 웃고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럽다는 인상을 주죠. 앞에서 입만 웃고 있으면 가짜 미소일 가능성이 크고 눈과 입이 같이 웃고 있으면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호감이 가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소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런 미소는 대개 입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데요. 이때 눈은 상대방의 호감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웃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눈은 상대가 호응할지 말지를 탐색하는 거죠. 이때 눈은 거의 웃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이 한 남성을 향해 거리낌 없는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뜻이고 당신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이런 미소를 날릴 수 있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미소를 보낸다면 저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경계할 필요도 없지요. 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의 이런 미소에 심장이 두근거렸다면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미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미소에 속기 쉽죠.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말한 대로 가짜 미소는 입만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기준은 미소의 지속성입니다. 가짜 미소는 진실한 미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자주 오랫동안 웃는 사람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가 아닐 수 있어요. 가짜 미소는 더 빨리 꾸며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유쾌한 기분이 전달되기보다는 어쩐지 꾸민 듯한 인상을 주죠. 또 얼굴 한쪽, 주로 오른쪽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기울어진 미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나는 미소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미소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경우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증상은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에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진짜 마음은 매사가 시들하고 울적하며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종일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면과 외부로 드러난 모습 간의 극심한 차이 때문에 심하면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언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감각해지고 꾸며댄 거짓말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착각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 때문에 삶이 늘 피곤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이어집니다. SNS에서 자신의 사적인 삶을 노출하는 데 익숙한 젊은이들은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일종의 과시욕을 즐기는 건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면성 우울증에 더 취약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울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와 자신의 못난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미소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의미 또한 사람마다 다른데요. 진짜 미소도 있고 가짜 미소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쯤이면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방법도 아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소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도 아셨을 테고요. 여러분 각자 가능하면 진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볍고 유쾌한 기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